그래서 사실은 30, 40대 그런 가정에게 있어서는 유초등 저학년이 종잣돈을 모으거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래서 집은 서울에 사두시고 실거주를 거기다 하셨다가 그거를 해볼 수 있는 게 유초등 저학년 때, 그런 부분에 정보가 없으시면 계속 비싼 거주 비용 내고 학군지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학군지도 공공어리의 발견, 우리 아이를 위한 입시지도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우리 대치동하고 강남에서 20여 년 입시지도를 하다가 지금은 시골에서 내려가서 우리 아이들도 키우고 새로운 교육적인 도전을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과 같이 여러 가지 교육적인 실천을 하고 있는 심정섭이라고 합니다. 대치동 목동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하던데 아이 한 명의 기본적인 학원비는 얼마나 드나요? 영어 유치원만 해도 학비가 한 달에 200만 원 전후 되는 그런 좀 상황이고, 안 시킨다고 해도 학군지에서는 아이 하나당 200~3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쓰게 되는 게 아닌가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사교육비 총액이 27조가 나왔습니다. 그 전이 26조였고, 이 부분이 너무나 힘든 부분이고, 우리 신사임당도 경제 채널이지만 교육 분야에서 드릴 말씀이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사교육이 꼭 필요한 학생들, 자주 말씀드리는 게 대치동이나 목동 그런 데 가서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건 아니거든요. 내일도 이제 초등학교 강연이 있는데 질문을 받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교육 너무 심하다, 선행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해도 좋은 대학 가고 입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대치동 목동에서 사교육 받은 애들 아니냐, 우리도 여기 비학군지 있는 것보다 학군지로 빨리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이상적인 얘기 하지 말고 현실적인, 언제 가야 되는지, 선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를 가르쳐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분위기가 사실 대세인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뜯어보면,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논리가, 공부머리의 발견 제가 책 쓰지 않았습니까? 인지 능력이 되고 멘탈이 좋은 학생들은 대치동 와서 돈을 많이 쓰고 그래도 성과가 나죠.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거의 70% 이상 대치동까지 왔는데 재수 점수를 했는데도 비학군지에서 내신 1등급을 받아서 수능 최저를 맞춰서 가는 대학보다 더 못 가는 그런 현상도 굉장히 많거든요. 안 좋았던 케이스들의 얘기는 없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대치동이나 강남에서 서울대 합격자 많이 나온다, 의대 합격자 많이 나온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게 현실인 게 양쪽으로 진짜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학군지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안 됐을 경우에 선택지가 좀 적거든요. 근데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만 해도 전국 170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100위권 고등학교가 거의 10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A 학교에 지원했다가 안 돼도 B, C, D 학교를 가도 다 100위권인 거예요. 상향 평준화가 돼 있으니까 고등학교 배정 걱정도 없는 거죠. 학원가도 잘 갖춰져 있죠. 이렇게 되니까 대치동, 목동, 대구, 수성 3대 우리나라 학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지역으로 계속 많이 몰리게 되고, 그러니까 또 거주비가 더 올라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전세로 오거나 매매로 오거나 그렇게 되니까 또 학원들도 많이 모이게 되고, 학원들이 많이 모여서 좋은 선생님들, 좋은 컨텐츠가 많이 생기니까 비학군지에서는 만약에 2과목만 했다 그런데 여기는 논술도 보내고 국어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조기 경쟁이 붙다 보니까 과잉사 교육에 과잉 교육적 투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으로도 너무 안타까운 거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년 R&D 예산이 24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R&D 예산 깎아가지고 고급 인력들 다 외국에서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먹고 살 된 게 최상위권 이공계 학생들이 가서 연구직이나 이런 거에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은 적지만 나름대로 기여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R&D 예산 깎여 나오고 인재들이 유출되고 최상위권 아이들이 의대만 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그러면 엄청난 사회적인 손실, 미래의 어떤 부담들이 있는데, 이런 이성적인 판단, 과연 우리가 거기 가서 성과가 날까, 그런 거를 공부머리 테스트를 통해서라도 최소한 한번 해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고, 거주 비용이 너무 비싸잖아요. 전세로도 안 되니까 월세로도 들어오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문 학군지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전월세 거래량을 제가 매년 주요 학군 다 일일이 수작업해서 카운트하거든요. 근데 월세가 진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전세로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대치동 같은 경우 신축 아파트는 전세가 거의 12억, 13억 되고 이러는 좀 상황인데, 웬만한 지역은 집을 다 사고도 남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런 대치동 같은 경우는 전세로 들어가기도 힘들단 말이죠. 한 달에 200~300만 원 월세를 감당하고 그래도 내가 학군지에 가서 중고등 6년이라도 이렇게 되게 되면 가계적으로는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닌가요? 전세는 나중에 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죠. 월세는 고스란히 거주 비용으로 나가고 이게 회수가 안 되는 비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과도한 비용을 쓰고 교육적 성과가 불확실한데 그런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런 거를 우리 사실 경제 채널 보시는 분들 가정 가운데서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아이가 못 따라가더라도 대치동 학군지가 좋은 환경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성과가 나는 학생들이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데, 책에도 통계를 많이 넣고 그랬는데 대치동에 가도 내신이 5, 6등급인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학생들은 수시로 원하는 학교를 가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바로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로만 가야 되는데, 그런 5, 6등급 이하로 밀리는 학생들이 가는 대학 수준을 한번 보면 사실 아까 비학군지에서 내신 최상위권을 받아서 수능 최저를 맞춰서 가는 것보다 훨씬 입결이 좋지 않은 모습도 상당히 나타나거든요. 또 하나는 의외로 사실 공부 자존감이라는 게 교육적인 면에서 좀 중요한데, 내가 어느 정도 잘해서 성과가 난다 그러면은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조금 있죠.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양극화가 심한 나라에서는요, 백화점에서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를 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 서민들은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저 차를 사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아예 그냥 없게 되니까, 지금도 이제 집값이나 아니면 자산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리면 중산층이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런 비슷한 현상이 명문학군지에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비학군지에서는 열심히 하면은 다음에 10점, 20점 오르니까 등급이 좀 올랐어요. 근데 여기 명문학군지 공부 잘하는 애들 너무 많고 특목자성 최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도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실제 제가 편입을 지도했던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잠실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대치동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대치동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예요. 근데 인서울권이 안 되는 대학을 와서 이제 편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고등학교 정도면 웬만해서는 인서울 재수해서라도 되는데 왜 안 됐냐고 그랬더니, 잠실에 있을 때는 이 학생이 반에서 5등 정도 했대요. 어머니가 좀 욕심을 내서 그러면 잠실보다 대치동으로 가자, 승부를 보자 하고 왔는데, 대치동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처음 받았던 중간고사가 30명 중에 20 몇 등을 한 거예요. 확실히 대치동은 다르구나.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학원을 다니고 해가지고 기말고사를 봤는데 똑같은 등수가 한 2학년쯤 되니까 이제 완전 자포자기 해도 변화가 없어. 그래서 2, 3학년은 그냥 아예 손을 놨는데, 다행인 거는 어머니가 성적 갖고 아이를 구박하거나 너 때문에 대치동 왔는데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멘탈이 유지된 상황에서 대학교 간 다음에 편입하러 다시 온 거예요.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대치동만 가면, 좋은 학군제만 가면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가 거기 가서 공부 역량이 있는지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우리 공부머리 테스트 같은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비학군지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착각을 하시거든요. 서울에 있는 외곽 지역의 강북이라든지 이런 강남권에서도 조금 외곽에 있는, 거기서는 대치동으로 라이딩이라고 그러거든요. 태워가지고 주말에 막 대치동 학원 가게 하고 뭐 그런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대치동 한번 오시면 아시겠지만 저녁 한 6시라든지 주말에 온 도로가 다 막힙니다. 그냥 부모님들이 학원에 그 데려다 놓고 또 픽업하고 너무 막 이렇게 빠글빠글한 거죠. 그런 어떤 경쟁들이 압도적으로 사실 대치동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강하니까 거기에 안 있으면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은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머리 테스트를 했을 때 학군지 머리가 아니라면 비학군지에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입시로 증명된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를 위한 입시지도라는 책을 하나 지금 좀 출간을 했는데요. 슬라이드에 나오는 게 우리 책에 있는 한 꼭지기도 한데, 비학군지에서도 짜볼 수 있는 입시 전략이 있다. 특히 같은 서울에서도 사실 강남하고 강북 그런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강북에 있는 상위권 학생들이 특목자사고가 안 됐을 때 갈만한 일반고가 분당이나 평촌 같은 그 수도권 학군지보다 사실 교육적인 입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한 학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불안하면 그래도 강남으로 또 가야 되나? 또 하나는 이제 문제죠. 가야 되기는 하는데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전세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무리해서 사실 이제 월세로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선택들을 하는데, 저는 강북에서도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강북에서 만약에 최상위권 학생이다 그러면 강남으로 내려가지 않고 특목자사고가 아니어도 해볼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반고 가운데 자율형 일반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국 선발을 할 수 있는 일반고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공주 한일고, 공주 사대부고, 남해 해성고, 이런 학교들이 전국에서 학생들을 뽑는 일반고거든요. 근데 이 일반고들은 입시 결과가 100위권 학교, 웬만한 민사고라든지 전국 한 10위권에 있는 전국 선발 자사고하고 비슷한 입시 결과를 내는 그런 일반고들도 있어요. 일반고니까 웬만한 전국 선발 자사고는
기본 학비가 거의 1,000만 원대에서 2천만 원대인 그 레인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다 기숙사비에다가 여러 가지 그 들어가기 위한 과외비 같은 거 하고 그러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지금 말씀드린 이 세 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고거든요. 그 일반고니까 1년 학비가 47만 원 이하, 거의 기본적인 비용 그런 정도만 되고 기숙사에 대부분 있으니까 그 기숙사 비용 정도만 내면 되는 거죠. 만약에 강북이나 비학군지에 있는 어떤 최상위권 학생인데 조금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교육을 많이 하거나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 서빈 가정인데 우수한 학생이고 최상위권 학생이다, 이런 학생들은 어떤 전략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무리가 돼서 강남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특목자석으로 가는 것보다 내신이 최상위급 내신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는 영어, 수학 선행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돼요. 그런 학교들은 어느 정도 그 선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들어오면 한 200명, 300명 되는데 잘못하면은 거의 꼴찌에 가깝게 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다 공부머리가 있고 실력이 되는 아이들이 영어 수업까지 배운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고등학교 공부를 한번 해봐서 알지만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그 난이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중학교 영어는 그냥 교과서에서만 나오죠. 수능은 교과서가 다 다르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 모르는 구문 이런 게 뭐 다 나오는 지금 상황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실력이라든지 갭이 뭐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미리 공부를 자기 실력에 맞게 어느 정도 해놓지 않고 사실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그 내신이나 아니면 수능 대비를 따라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 그 두 가지를 이제 말하는 건데,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뭐 학원을 다니는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이 있죠. 동영상 강의를 보면 되죠. 동영상 강의도 뭐 메가스터디라든지 이투스라든지 이런 유료 강의는 비싸다 그러면은 EBS 강의가 있습니다. 정승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강사인데 이분은 EBS에서도 강의하시고 그러거든요. 유명한 강사 선생님들이고 그리고 또 유료 사이트에서 굉장히 일타 선생님에 가까운 선생님인데 EBS 와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이건 약간 변명에 가까워요. 충분히 사실은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국 선발 이런 자율고 같은 경우는 많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학비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기숙사비 정도만 감당할 수 있는 웬만한 중산층 이하 가정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가서 본인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케이스들도 있죠. 요즘은 선행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그러셔서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 공주 한일고 아까 지금 말씀했던 거기 학교에서 문과 1, 2등 했는 쌍둥이 형제인데 그분이 둘 다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 경영대를 가고 한 분은 서울대 자율전공 가서 이제 뭐 사회생활 하다가 지금은 대치동에서 수학학원 하고 계신 교육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이제 그런 형제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초중 때 대전이라든지 뭐 이런 학군지에 사셨던 분이 아니에요. 충남의 시골 지역에서 사셨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가서 그 공주한일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데서 열심히 3년을 해서 결국 서울대 간 거잖아요.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은데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다. 일반적인 어떤 서민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비학군지고 그래서 좀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학군지 아니면 벌써 우리가 경제에서 뒤처진 게 아니냐, 이런 강박관념은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책에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게 학군지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와 있을까요? 네, 그거를 또 제가 이제 초, 중, 고 때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표에도 있지만 우리 아이의 어떤 맞춤 학교 초, 중, 고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드리고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에 맞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입시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요즘 이제 의대 지역 인재 전형이 유망하기 때문에 그런 비학군지나 아니면 지방에서도 굳이 사실은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올 필요가 없는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학생의 멘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이가 공부머리가 충분히 있는 가운데 분명한 의지가 있으면 시골에서 남아서 해도 기회가 있거든요. 작년 입시 결과 같은 경우는 제가 충북 증평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충북이 강원도와 더불어서 교육적인 입시 결과라든지 인프라가 제일 약한 지역이에요. 이번에 그 충북이 서울대 입시 결과 기준으로 해서 최고 성적이 났거든요.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학교에서 서울대 합격자가 3명이 나왔어요. 지역 인재 전형, 균형 선발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문과 1등하고 이과 1등이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리고 거기서 수능 최저를 3개 과목 합이 7를 맞춰주면 이제 합격이 되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그 기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랬을 때는 그 자격을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이 한 20-30% 됐거든요. 근데 이걸 좀 코로나 이후로 낮춰줬어요. 지금은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이 5% 미만이에요.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필요하면 뭐 방학 때 그런 학원을 이용하든지 뭐 윈터스쿨을 이용하든지 뭐 여러 가지 동영상 강의를 보든지 해서 그런 시골 학교들 같은 경우는 우수반이라고 하죠. 기숙사 이런 데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관리해 줍니다.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게 뭐 이런 도움들을 받고, 또 하나는 농어촌 전형.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을 가게 되면 정원 외로 뽑기 때문에 대학 가는 레벨을 2-3레벨 이상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회들을 사실 적극적으로 비학군지에 계시거나 좀 서민 가정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해보시면 또 여러 가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죠. 아이가 공부 머리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치동까지 갈 여력이 안 돼요. 비학군지에 있기엔 아이 재능이 아까운데 가성비 있는 학군지는 없을까요?
제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학군지도에서 여러 곳을 소개해드렸고 처음에는 학군지도 책이 분량이 한 300페이지 됐는데 지금 한 500페이지로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그런 가성비 학군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많이 보강을 해서 그런 부분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에서는 제일 가성비 학군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중계동 학군이라고 조금 할 수 있죠. 초중까지 은행사거리 학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완벽하게 지금 돼 있고 고등학교 라인도 100위권 일반고라고 할 수 있는 대진고나 대진여고 같은 데가 그전에는 서라벌고등학교라든지 재영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남학교 중심의 100위권 학교들이 있었는데 거기 선덕고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자사고가 생기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좀 많이 그쪽으로 흡수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뭐 그래도 200위권 학교들을 형성하고 있어주니까 강북권에서 가장 좀 가성비가 좋은 강남으로 굳이 가지 않더라도 아이가 열심히 한다면 충분한 입시 결과를 낼 수 있는 데가 뭐 중계동 학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저는 중계동은 나름대로 카테고리에서 넘버원이기 때문에 저출생 상황에서도 강북의 대지동적인 역할은 계속 당분간 한 10년 정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경기권으로 와서는 일기 신도시에서 가장 원탑인 학군 지역은 분당이거든요. 분당은 이제 비싸죠. 지금 매매가 기준으로 해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통 매매 15, 16억에 전세 7, 8억 정도 수준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나 이런 쪽은. 근데 그 정도 부담낸다라고 하면 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권해드렸던 데가 영통동. 영통은 구축 중심이지 않습니까? 신축 좀 있긴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전세 기준으로 해서 30평대가 4, 5억 전후로 아이가 하나면 20평대도 살아도 되는데 그럼 거의 3, 4억대 이하로도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영통에 있는 영덕중학교하고 영일중학교 지금 여기도 제가 우리 대한민국 학군지도에 있는 한 면을 갖고 와서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학교가 전국 100위권 학교에 들어갑니다. 역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초중 학원가가 다 갖춰져 있고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잘 아시지만 택지지구입니다. 유해시설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영통이 광교나 아니면 분당으로까지는 뭐 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가성비가 있는. 이제 수원은 이제 고등학교 학군의 고민이 있거든요. 평준화 일반고가 최상위권 100위권 일반고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화성고가 비평준화 명문고등학교거든요. 전국 랭킹으로 거의 2, 30위 안에 최상위권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다음에 오산 세마고도 역시 비평준 명문고 그래서 수원이 그래서 일반고 라인이 좀 약한 거예요. 분당만큼 이렇게 강하지 않고 수원 또 지역 넓으니까 좀 흩어져 있고 그러니까 중심 학원가라든지 이게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어서 수원 학군이 좀 불안하다 그러면 특목 자사고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율형 일반고를 해도 되고 또 경기도에는 아까 화성고도 있고 그다음에 양서고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일반고인데 거의 자사고 입결이 나는 거기도 이제 시골에 있는 자율형 일반고예요. 그 공주 한일고나 남해성고는 전국 선발을 하는데 양서구 같은 경우는 경기도 선발만 합니다. 경기도에서 졸업한 학생들을 이렇게 뽑아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 가든지 아니면 뭐 과학고등학교는 사실 경기권에서 과학고등학교 가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과고 쪽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인천 부평 쪽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기는 과고가 둘이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인구는 많은데 과학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과학고등학교 경쟁률이 제일 높아요. 아이가 이공계 적성이면은 과학고등학교나 뭐 영재학교 쪽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수원외고라든지 다른 이제 외고들도 경기권 외고들도 있으니까 한번 문과 상위권이면 그렇게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통이 초중까지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지역이다. 그런 전략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뭐 내가 사두면 모르겠다 이런 뭐 기대는 좀 접으신다고 하더라도 실거주는 영통에서 하시고 만약에 내가 뭐 오를 아파트 아니면 다른 뭐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면 좀 아꼈던 비용으로 다른데 활용을 하시는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을까. 경기도권에서는 그래서 영통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 인천 쪽에서 부평. 인천도 사실은 송도가 이제 제일 유명한 학군인데 전국의 100위권 중학교라고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5, 6개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인천에서 교육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다 송도 쏠림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송도에는 영종도 쪽에 인천 과고도 있고 인천 국제고도 있고 인천 하늘고라는 유명한 자사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 포스코고라는 인천 선발 광역 자사고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교육적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국제학교는 체드윅이라고 하는 국내 거주학생도 갈 수 있는 그런 국제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뭐 인프라들이 있고 학원가도 이제 제일 크고 근데 문제는 인천 내부에서도 좀 비싼 거죠. 근데 부평 같은 경우는 송도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거주지잖아요. 부평 쪽에 있는 고등학교들 중에 진산중학교라든지 구산중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송도에 있는 100위권 중학교에 못지않은 학생 수와 또 그런 특목자사고 진학률을 보여주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여러 학업 성취도 같은 건 조금 이제 송도에 비해서 좀 낮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특목 자석으로 보낼 수 있는 인프라는 좀 돼 있어요. 만약에 특목 자석고 정도는 되지 않고도 면학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러면 부평에서 조금 초중 때 비용을 줄였다가 나중에 목동으로 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인천이 일평준화 고등학교 학군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인천 상위권 학생들 가운데 내 특목자사고 안 됐을 때 갈 만한 일반고가 없다라는 고민이 있는 학생들은 자꾸 목동 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목동도 사실은 저출생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학군으로 보거든요. 서울 쪽에서도 뭐 영등포라든지 마포라든지 서부 쪽에 학군 대안이 없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배우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천하고 부평이 또 심지어는 송도까지 목동의 배우 수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동 학군이 굉장히 튼튼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괜찮다. 그 이전에도 학군 상담해 드리면서 부평도 많이 권해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서울에 살다가 부평으로 가시면 서울에 못 돌아올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드신데 자꾸 약간 내가 뭔가 실패해서 밀려서 이쪽으로 가나라고 하는 막 고민이 든다고 그러시길래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집은 서울에 사두시고 실거주를 거기다 하셨다가 그거를 해볼 수 있는 게 유초등 저학년 때 그러니까 아이가 사실 큰 상황에서는 부모가 옮기고 싶다고 옮길 수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친구가 다 여기 있고 학원도 여기 있고 친구가 다 그러면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30, 40대 그런 가정에게 있어서는 유초등 저학년이 종잣돈을 모으거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공부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비용 많이 들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보충한다고 또 비용 많이 들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게 불안하다 그러면 아까도 그런 전략으로 해서 실거주 비용을 좀 낮춰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사실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고 약간 멘탈 강화나 부모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유초등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어렸을 때부터 인지사 교육을 목동급의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못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세뇌가 돼 있거나 그런 부분에 정보가 없으시면 계속 비싼 거주 비용 내고 학군지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니까. A급 학군지는 아니지만 차상위 학군지로 내려가서 유초등 때는 좀 보내시고 거기서 좀 1등 경험을 하는 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도 유리하다. 1등도 해보고 반장도 해보고 여러 가지 내가 좀 공부를 하다가 입시라고 하는 본계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고등학교 때쯤에 목동에 간다. 아니면 여기 있는 특목자사고 가면서 뭐 학원 가면 목동 이용한다.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는 의대에 지역인재 전형 읽으면서 좀 많이 추천하는 지역이 충남 천안이거든요. 명문학군은 아니잖아요. 충청북도권에서는 대전의 둔산학군이 가장 큰 명문학군입니다. 광역시 단위를 빼고 천안은 천안 아산 합치면 거의 100만이 되잖아요. 그런 수준의 광역시가 아닌 도시 가운데 학군이 제일 좋고 또 부동산 입지적으로도 제일 좋은 지역이 천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천안은 원래부터도 사실은 200위권 일반고가 복자여고라든지 천안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가 있었고 천안 북일 고등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자사고가 있어요. 아산 탕정에 삼성 디스플레이 단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임직원들을 위해서 충남 삼성고라고 하는 광역 자사고도 거기다 하나 만들어줬어요. 근데 여기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해서 대전하고 세종은 안 되고 충남권, 천안이나 뭐 서산이나 논산 출신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충청 인재 전형도 있어요.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를 가더라도 아까 경기과고나 서울권에 있는 한성과고나 세종과고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충남과고나 충북과고는 훨씬 더 경쟁도 좀 덜하지만 과고를 할 때 일단 들어가면 최소한 카이스트나 유니스트 뭐 지스트 같은 과학 특성화 대학은 거의 다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공계 진로 로드맵에서도 괜찮죠. 이런 여러 가지 기회들도 있고 가장 큰 메리트는 이제 의대 지역 인재. 의대가 한 뭐 2,000명까지는 늘어나지 않더라도 몇 명 정도 늘어나지 않겠으면 몇백 명 정도? 그 늘어나는 정원의 대부분이 지역 인재로 가는데 지금 의대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권에서 의대를 가려면은요. 정시로 가려고 그러면 전체 수능 문제 중에 거의 4개에서 5개 이내로 틀려야 됩니다. 근데 모든 게 다 1등급이 아니어서 어떤 취약 과목이 하나 있어서 못 나오는 상황인데 내신만 1등급을 받고 수능을 한 과목이 2등급 정도 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서 의대를 가는 겁니다. 취약 과목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우리 공부머리 테스트에서 다중지능검사 교육부 커리어넷에 있는 걸 보면 수능 경쟁력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공부머리 테스트를 통해서 역시 수능 경쟁력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고 근데 이 학생은 굉장히 성실하고 의대 적성도 맞는 학생인데 수능에서 모든 걸 다 1등급을 맞을 역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 수도권에 살고 계신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지방으로 한번 내려오면 좋은데 근데 너무 멀리 내려가면 힘들잖아요. 연고도 없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게 경기 남부권에 사시는 가정 가운데 아버님이 동탄이라든지 아니면 수원 이런 데 전자회사라든지 일자리가 많잖아요. 근데 천안에서는 출퇴근이 가능하죠. 그다음 실거주를 가족이 내려와서 유초등 저학년 때 살아보는 거죠. 살아보고 여기도 괜찮구나. 천안이 시골이 아니에요.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학군 중에 하나가 천안 학군. 예를 들어서 동탄이나 광교 정도에서 전세 4, 5억 정도에 사시는 그런 비용이었다라고 그러면 천안도 신불당은 굉장히 비쌉니다. 지방인데 신축 아파트가 10억대가 넘어가는 데는 천안밖에 없습니다. 호재들도 많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일자리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이 입지가 중에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구불 땅의 구착 아파트라든지 구불 땅은 아니더라도 조금 인근 지역의 아파트 단지 쪽으로 들어가시면 훨씬 더 전세 비용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줄인 비용으로 해서 자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요즘도 여러 가지 투자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사실은 투자금이 없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도 해결될 수 있고, 아니면은 서울 수도권은 계속 아파트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이 한 3, 4년이 조정기잖아요. 그럼 이때 학군의 역발상으로 좀 실거주 비용을 낮추고 그 비용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매매가가 붙는다 그러면 큰 비용 없이 내 집을 하나 서울 수도권에다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이가 뭐 정말 다시 유턴을 해야 된다. 그럼 그때 다시 돌아오거나 이후에 일자리 때문에 다시 수도권으로 좀 오야 된다고 그러면은 내 집에 하나 서울 수도권에 있는 상황이니까 훨씬 더 다양한 선택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특히 경제 채널 같은 데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런 결단을 하시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본인의 그런 인프라라든지 인간관계 이런 걸 다 저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는 게 이런 전략적 선택은 혼자 하기 쉽지 않거든요. 마음에 맞는 두세 가정이 같이 한번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또 하나는 가능한 유초등 저학년 때 일찍 하시고, 아니면 신혼부부 처음에 아이 뭐 새기고 그랬을 때 그때부터 좀 로드맵을 가지시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실거주 비용을 많이 부담하면서 뭐 직장 가까워서 좋기는 하겠지만은 애가 좀 잘하고 그러는 상황이면은 사교육비도 좀 적게 쓰고 그다음에 실거주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지역에 내려가서 좀 살다가 나중에 이제 애가 중고등학교 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할 수 있는 좀 로드맵을 세우면 어떨까, 이런 계획을 합리적인 그런 부부들이 그런 가정들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수도권 말고 지방에 있는 가성비 학군지 추천 부탁드려요. 제가 지방에서 제일 가성비 학군으로 추천하는 데가 대전 둔산 학군인데요. 대전 둔산 학군 하면 보통 크로버 아파트 학원가가 몰려있는 그 지역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비싼데 거기서 조금 떨어지면 월평동이나 그 근처 부분에서 전철로 한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아파트들은 구축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30평대 전세가 거의 한 3, 4억 정도 되는 전세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전은 학군적으로도 굉장히 좋거든요. 일반고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의대 같은 경우는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이 의대만 있는 게 아니라 약대도 있고 교대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울 수도권에서 대학을 가는 것보다 지방에 연구가 있거나 아니면 지방에 좀 거주하실 수 있는 아버님이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직업적 선택에 좀 자유가 있으면 정수에 구애받지 않으신다 그러면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보실 수도 있고, 대전도 한번 내려가 보시면 알겠지만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과학관이 있어요. 거기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가거든요. 그다음에 그 한밭 공원도 있고 나름대로 굉장히 쾌적하게 인프라나 시설들이 잘 돼 있고, 전반적으로 거기 카이스트라든지 연구단지가 많기 때문에 수학 과학을 하는 분위기, 경시대회나 뭐 이런 경진대회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갈 때마다 좀 느끼는 건데 한국의 실리콘밸리 느낌이 좀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대전이 굉장히 괜찮다. 대구 같은 경우도 대구 수성학군은 굉장히 좀 비싼데 거기 말고 달성군에, 달서의 월배학군은 이제 목동 같은 분위기거든요. 달성군은 읍면단이기 때문에 농어촌도 되는데 거기에 있는 학교들이 또 대구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월배학원과도 이제 그런 이용할 수 있으면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기회들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 또 달성군 지역이거든요. 그런 식의 다른 전략적인 선택을 이제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호남권에서 제가 의대 좀 생각하면 권해드리는 지역이 전주하고 익산인데, 전주는 이제 거기 상상고도 있고 워낙 또 교육도시고 이제 유명하고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선호하는 중학교는 인원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 전부권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몰리니까 일찍 내려가시지 않으면 그런 원하는 중학교에 배정 못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전주보다는 조금 덜 경쟁이 치열하면서 어느 정도 교육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지역이 익산입니다. 익산은 KTX하고 SRT가 내려가고요. 익산역 그 부근에 학원가라든지 아니면 그 좀 좋은 학교들이 있어요. 남성고라고, 익산에서 원래 자사고였는데 일반고로 좀 전환 학교, 여기는 그 전에도 100위권 학교였거든요. 그런 학교도 있고 또 1위 고등학교도 있고 나름대로 좀 입시 결과들이 괜찮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최상위권 학생인데 멘탈을 좀 잡을 수 있는 학생이다. 아버님이 프리랜서적으로 서울에 두세 번 정도 올라오셔서 근무하셔도 되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익산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이게 숨어있는 진주 같은 학군이라고 좀 할 수가 있죠. 그 거주 비용은 서울 수도권에 비하면 이 정도의 이평형에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런 정도이실걸요 거의. 그래서 나는 투자를 얼마만큼 해야 돼? 막 이런 정도의 느낌이 오실 정도로 거주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할 겁니다. 소장님, 최근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교육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다른 젊은 부부들한테도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교육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나한테 당장 이득이 되거나 뭐 그러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방에 이렇게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연고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내려오시지 못하거나 결단하시기 힘든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 한 사례로 다운시프트 전략이라고 해서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경기 남부권에 사는 그런 상황이면은 내려와서 생긴 여유 자금으로 내 집 마련을 한번 해보신다든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어떻지 않느냐, 그런 걸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조금 공부를 해서 2, 3년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이 좀 잡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비트코인도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이전에는 저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떨어져도 막 20, 30%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야 돼, 갖고 있어야 돼, 막 그런 걱정이 많았는데, 뭐 신사임 등 채널도 그렇고 그 비트코인 전문가들이 나와서 가르쳐 주신 방법 중에 하나가 적립식 투자,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어느 정도 목돈을 갖고 꾸준히 계속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는 큰 걱정하지 않고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저도 계좌를 좀 열고 해주시는 방법대로 하루에 일정 금액을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두는 게 좀 괜찮다고 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럴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아까도 말했죠, 제가 다운시프트를 해서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사실은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전 재산을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멘탈이 흔들려서 이거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다운시프트 전략을 우리 30, 40대 젊은 가정들한테는 강력히 권하고 싶고, 지금 나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도 엄밀히 말하면 예적금만 넣어도 3, 4% 이상입니다. 내가 경제 공부가 안 돼 있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기회들을 유초등 저학년 때나 아니면 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좀 종잣돈을 마련해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제가 한번 좀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학군적인 부분에서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전략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운시프트 전략. 유초등 저학년 때는 실거주 비용을 줄이고 아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자산을 늘리거나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자산이 형성되면 10년 이후에 애가 좀 재수를 한다든지 뭐 유학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도 목돈이 있으니까 기다려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공부를 안 하더라도 애가 나중에 그런 동기부여가 돼서 뭘 하겠다고 그랬을 때 부모로서 좀 돈 걱정하지 않고 자녀를 후원해줄 수 있는 준비도 될 수 있으니까, 또 부모님 노후도 준비가 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다운시프트 전략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